다리미 패밀리 6회가 방송되었습니다. 고봉이가 다리미의 눈을 뜨게 할 8억 원을 구하기 위해 대학 동창인 지승돈 회장을 찾아가는 모습이 예고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과거 인연을 궁금하게 하는 장면인데요. 백지연이 100억 찾는 걸 도와주지 않는 남편 지승돈에게 15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남 같다고 했습니다. 고봉이와 지승돈의 대학 시절 인연과 청렴세탁소 최우수 고객인 백지연의 관계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도 다리미와 서강주의 만남만큼 흥미진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다리미 패밀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의학산에 백곰이 딸에게 남긴 돈, 백지연의 현금 100억을 훔쳐서 파묻은 양길순이 죽었습니다. 만득과 길래가 지인의 장례식장에 갔다가 양길순의 영정사진을 보고 놀라는데요. 만득이 썰렁한 양길순의 빈소에 며느리 봉이가 준 5만 원을 조의금으로 내고 나오는데요. 이무림을 만나요. 의학산에서 본 5만 원권 돈다발이 눈에 아른거려서 밤잠을 설치던 만득과 길래인데요. 만득이 지옥을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손녀딸 다리미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돈다발 주인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돈무덤을 열기 위해 의학산 깊숙한 곳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만득과 길래가 만일을 위해 돈다발 표식으로 남겨둔 소쿠리와 호미를 발견했습니다. 다리미를 위해 시술비 8억 원을 구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 고봉이도 돈을 빌리기 위해 대학 동창인 지승돈 회장을 찾아갑니다. 8억 원을 구하기 위해 신우이 이미연의 남편 신이 아빠까지 찾아가 돈을 빌렸던 고봉이인데요. 봉이가 다리미의 주사 비용을 구하기 위해 한 모든 일은 아들 이무림과 딸 차림이 신우이 이미연과의 갈등을 폭발시키고 마는데요. 이무림은 봉이가 서장님이 준 1억 원을 받았다는 걸 알고 분노합니다. 무림은 장모님께 1억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다리미는 적응해서 잘 살고 있으니 그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해요. 고봉이는 예상하지 못했던 무림의 냉정한 반응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네 동생 다리미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무림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소용이 없습니다. 이무림은 이 집 전세금에 보탠 돈 대출 금액도 이제 겨우 갚았다고 더 이상 빚 갚으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요. 봉이는 그런 무림에게 신혼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으려고 한 2억 원도 달라고 합니다. 봉이가 8억 원에 미리 계산해 넣은 금액 중 3억이 이무림이 대출받을 2억과 장모님에게 받은 1억을 포함시킨 건데요. 무림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다리미가 시술을 포기하고 엄마가 갖고 있던 1억 원을 오빠 이무림에게 갖다 주는데요. 무림은 다리미에게 오빠 원망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 할 만큼 했다고 냉정하게 말해요. 이무림은 그 길로 수지 엄마인 경찰서장을 찾아가 1억 원을 돌려줍니다. 이차림은 더 냉정한데요. 차림이는 집은 지긋지긋하다고 독립해서 살고 있는 오피스텔 전세금은 3천만 원이 봉이가 준 돈이고 2천만 원은 만득과 길래가 준 돈인데요. 그나마 이차림이 오피스텔로 깔고 앉아있는 돈이 고봉이의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차림은 집으로 돌아오라는 봉이의 말에 이제 나 엄마 딸 안 한다면서 오피스텔 보증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이차림은 어린 시절 고등학교 시절 기억까지 소환해서 다리미에게만 신경 쓴 엄마 고봉이를 원망했는데요. 무림에게 실망한 봉이가 차림이의 막말에 충격을 받고 차림이의 따귀를 때립니다. 무림이와 차림이가 집을 나간 후 고봉이가 대성통곡을 하는데요. 봉이의 눈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날 신우이 이미연이 청렴세탁소로 들이닥쳐 봉이를 찾으며 난리를 쳐요. 봉이가 신의 아빠한테 받은 3천만 원 때문입니다. 이미연의 남편은 회계사로 돈이 많은데요. 사무실 여직원과 바람이 나서 이미연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미연이 위자료를 제대로 받기 위해 버티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봉이는 신이한테서 엄마 아빠가 이혼할 예정이고 서로 신이를 키우지 않기 위해 날마다 싸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서방님이 우리 가족 중에서 돈이 제일 많다고 엄마라면 얼굴에 철판을 깔아서라도 돈을 빌려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고 신이 아빠 사무실로 찾아갑니다. 신이 아빠는 법정 위자료를 주고 이미연과 빠른 시일에 이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건데요. 고봉이는 지금 8억 원을 구하는 일 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신경을 쓸 여유가 아예 없습니다. 그날도 사무실 문을 열고 상간녀인 여직원이 자기야 어쩌고 하면서 회사 대표인 신이 아빠 사무실 문을 손님이 있는데 노크도 없이 들어왔는데도 봉이는 여직원의 상간녀임을 인증하는 호칭을 못 들었거나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신이 아빠의 불륜을 아는 척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두 번째 경우는 봉이가 여직원의 자기야 소리를 못 들었을 만큼 돈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긴장했다고 봐야 하고요. 봉이에게는 다리미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의 말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요. 이미연이 이혼할 거라고 하면서 신이 아빠는 가족이 아니라 아예 남이라고 하면서 언니가 내 인생 책임질 거냐고 했습니다. 받은 돈 3천만 원을 다시 이체하라는 이미연에게 봉이는 고모 나 좀 한번 봐주라고 매달려요. 위자료를 제대로 받아야 하는 이미연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이미연은 핸드폰을 봉이의 손에 넘겨주고 돈을 돌려받습니다. 이때 이미연에게 매달리는 고봉이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는데요. 봉이는 무림에게 네 동생 다림이 눈 뜰 수 있다고 말하고 이미연에게도 고모 조카 다림이 눈 뜰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 두 사람이 다림이의 오빠고 고모라는 걸 강조했는데요. 이무림에게도 이차림에게도 이미연에게도 다림이가 눈을 뜨는 건 봉이만큼 절박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무림과 이차림은 8억 원이 구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집안 형편에 8억 원은 구할 수도 없는 돈이고 구한다고 해도 갚을 수도 없는 돈이기 때문에 평생을 빚만 갚으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해요. 다림이가 가족들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포장마차로 가서 혼자 술을 마시다 술값이 없어서 태웅이에게 전화를 하는데요. 차태웅은 이차림과 노래방에 있었고 전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포장마차에는 서강주가 나오는데요. 술주정을 하는 다림이에게 서강주가 네가 신경 쓰여서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이날 서강주는 차태웅과 이차림이 택시에 함께 타는 걸 목격하고 다림이에게 좋은 남자를 만나라고 충고합니다. 다림이가 봉이에게 시술받지 않겠다고 그만두겠다고 하지만 봉이는 반드시 돈을 구하겠다고 다짐하는데요. 지인의 장례식에서 의학산에서 본 양길순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된 이만득과 안길래가 경찰인 손자 이무림에게 훔친 돈을 모르고 받아서 쓴 사람도 죄인이 되는 거냐고 물어봅니다. 이무림이 돈을 훔친 사람만 감옥에 가고 그 돈을 모르고 받아서 쓴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해요. 만득과 길래가 봉이와 손주들을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일념으로 택시를 타고 의학산으로 가는데요. 두 사람의 중대 결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림이가 눈이 보이지 않는 지금을 사는 게 지옥 같다고 했는데요. 다림이는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겠냐는 만득과 길래에게 음악이 아니라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해요. 다림이의 영화 보고 싶은 소원은 서강주가 들어줄 것 같습니다. 강주가 다림이를 찾아가 영화 보러 가자고 하네요. 서강주는 다림이가 8년 전에 자신을 꼬셔서 모텔에 간 이유가 그가 대학 때 쓴 시나리오에 반해서였다는 걸 알고 기뻐합니다. 다림이가 네가 쓴 글에 반했다고 하자 강주가 아이처럼 좋아하는데요. 강주는 집에 가서 엄마 백지연에게도 다림이가 반한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읽어보라고 합니다. 백지연은 서강주에게 시나리오 속 남자 주인공이 딱 너라고 했는데요. 복선으로 보입니다.
백지연은 강주가 시나리오 쓰는 걸 경계했고요. 아버지가 알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강주는 다 포기한 일이라고 했고요. 서강주가 영화 의상을 그대로 베낀 직원의 디자인을 알아보고 거르는 이유가 있었네요. 한편 지승도는 이무림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가는데요. 경찰서에서 오민기를 만난 지승돈 회장이 오 기사에게 100억의 현금에 대해서는 함구하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 기사는 양길순에게서 배꼽이 남긴 돈은 잃어버려도 신고할 수 없는 돈이라는 얘기를 이미 들었고요. 백지연도 오민기를 만나러 갔는데요. 지연은 오 기사에게 공범이 누구냐고 물어요. 오 기사는 형을 살고 나오면 공범인 양길순과 100억의 돈을 나눠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고 길순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데요. 오민기는 양길순이 미랑 루트를 찾다가 죽은 걸 모르고 있습니다. 백지연이 오민기에게 난리를 쳤기 때문에 이무림의 귀에도 지 회장 사모가 면회 와서 한 행동이 이상하다는 얘기가 들어갈 것 같고요. 이무림이 수사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드과 길레는 의악산으로 고사리 캐러 갔던 날의 기억을 총동원해 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호미와 바구니로 덮어둔 돈가방이 숨겨진 곳을 찾았습니다. 한편 고봉이는 대학 동창인 지승돈 회장이 130억을 장학재단에 기부한다는 뉴스를 보고 지 회장을 찾아갑니다. 봉이가 지승돈 회장에게 8억 원을 빌려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봉이는 전세금 4억을 빼서 다리미의 눈을 뜨게 할 시술비로 쓰고 차림이가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들어가 살겠다고 이차림에게 통보를 했을 만큼 절박합니다. 만드과 길레가 죽은 양길순이 의악산에 파묻은 돈 100억을 꺼내 일부라도 쓰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백지연도 경찰 모르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100억을 찾으려고 움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승돈이 대학 동창인 고봉이에게 돈을 빌려줄지도 궁금합니다. 다리미의 눈을 뜨게 하려는 고봉이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해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